최재천의 공부, 어떻게 배우며 살 것인가? 이 책은 평생 자연을 관찰해온 생태학자이자 동물행동학자인 최재천 교수님과 재미 저널리스트 안희경님의 21년 4월부터 22년 1월까지 두 사람의 대담을 토대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2016년에 국립생태원 원장 시절에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아이에게 우리 들꽃 포토 에세이 공모전을 시상하는 사진이 눈길을 끄네요. 차례를 보면 6개의 섹션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모두 나무를 빗대어서 공부의 뿌리부터 시작해서 공부의 시간, 공부의 양분, 공부의 성장, 공부의 변화, 공부의 활력으로 나누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부 공부의 뿌리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적 감각이 뭘까요? 수학은 상당히 직관적인 학문이더라고요. 전체를 보고 흐름을 파악하고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가를 분석하며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미국 아이들은 수학을 대체로 못해요. 하지만 수학 수업은 우리와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공식을 설명하고 객관식 답을 찾도록 가르치지 않고 어떤 상황을 주고 어떻게 풀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무리를 지어 궁리합니다. 한 아이가 우리가 풀어야 하는 걸 X라고 두자 하면 다른 아이가 X로 가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지? 아는 걸 A와 B라고 할까? 하고 생각을 나눠요. 이 과정이 수학이에요. 상황을 관찰하고 구조를 분석하고 그것의 요소들을 부여해서 관계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법만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아이들은 왜 그렇게 풀어야 하는지 모르고 해법만을 배우는데요. 창의적 아이들은 잘 따라 하지 못해요. 가만히 돌이켜보니 제가 고등학교 때 거제도에서 전학 온 친구가 있었어요. 수학을 잘했나요? 전교 1, 2등을 다퉜죠.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에 갔어요. 이 친구와 겨루던 친구도 수학을 잘해서 서울대학교 수학과에 갔습니다. 두 친구는 지극히 착실하고 차분하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수학을 가르쳐 줄 때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지? 라고 물으면 일단 들어봐. 처음에는 이것을 해야 해 라고 답했습니다. 그 과정을 밟지 않아도 답이 보이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라고 제가 과정을 건너뛰면 저를 말렸습니다. 답이 보이는 것 같아서 건너뛰면 그때부터 안 풀렸어요.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야 문제가 풀렸습니다. 문제를 풀며 직관적 사고를 하다 보면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학문을 하다 보면 직관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막힌 미지의 벽을 돌파하는 상상력도 직관의 힘이 작용하고요. 그렇죠. 고등학교 때는 몰랐지만 하버드 대학교에서 깨우쳤습니다. 수학에서 직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나라의 수학 교육은 직관을 사용하면 어느 부분부터 문제가 안 풀려 낭패를 보게끔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 수포자가 많은 건 한국인 중에 직관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걸까요? 제 생각에도 그래요. 우리끼리는 엉터리 기질, 약간 넘겨짚는 기질이라고 하죠. 척 보면 척이라고요. 네, 우리는 굉장히 직관적인 것 같아요. 직관적이고 즉흥적이고 그래서 흥도 끼도 많고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1년 동안 수학을 공부한 뒤
제법 수학을 사용하는 과학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고등학생 때부터 수학 교육을 제대로 받았더라면 제가 지금과는 많이 달라졌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억울하기도 합니다. 시험은 두 가지 실력을 테스트하죠. 풀 수 있는가? 그리고 정해진 시간 안에 푸는가? 중학교 3학년인 제 딸이 시험을 보고 오더니 묻더라고요. 왜 정해진 시간 안에 풀어야 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해진 시간 안에 반드시 뭘 해야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물론 정해진 시간 안에 모든 일을 마감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한 시간 안에 모든 해법을 찾아야 하는 긴박한 삶을 평생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문제를 인식하고 숙고할 시간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원을 동원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까를 가르쳐야 하는데 우리는 주어진 문제를 한정된 시간 안에 어떻게 푸는지를 가르치죠. 성적과 공부의 상관관계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저는 제가 성적을 관할하게 된 시점부터 오늘까지 시험을 보지 않고 성적을 내왔습니다. 교수로 임용된 초기엔 여러 교수가 함께 가르치는 수업이나 일반 생물학 수업에선 시험을 치렀어요. 제가 고집 부릴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서울대학교 교수 시절 어느 시점부터 시험을 치르지 않았어요. 시험을 치르지 않고 성적을 내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시간과 노력이 훨씬 많이 들어요. 시험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죠. 제가 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시험을 안 보는 방법을 택했을까요? 좋은 고등학교에 착실하게 다녔는데도 대학 입시에 2번 떨어졌던 저의 현실에 회의를 느꼈기 때문이에요. 몇 년을 준비하고 재수까지 했는데 왜 단 하루 만에 치른 시험으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지어질까? 이 시험을 1년 내내 펼쳐서 하면 어떨까?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이 평가가 달라지면 된다였습니다. 저는 긴 시간을 주고 평가하는 방식에서 제법 잘했어요. 우리는 여러 면을 평가할 수 있는데 기준을 너무 한정시켜 평가합니다. 저는 한판 승부를 겨루는 시험을 없애고 한 학생을 10몇 가지 부분으로 평가해요. 거의 매일 평가해야만 한 학기 전체 총괄 평가가 나옵니다. 교수 생활 내내 악착같이 했어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습득하고 외워서 쏟아내는 능력뿐 아니라 그룹 프로젝트를 얼마나 잘했는지도 살펴보고 조교들이 뒤에서 관찰해온 내용도 포함해서 평가합니다. 제가 읽을 거리 숙제를 엄청나게 내줘요. 그걸 읽고 매주 리포트를 써내야 합니다. 여기에 토론이 들어가면 더 다양한 평가를 할 수 있죠. 모든 각도에서 점수를 매기면 빗나갈 수가 없어요. 공평한 성적이 나오니 학생들이 저에게 항의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수학 교육 방법과 그 다음에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유해서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들을 한 번 더 해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